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드디어 채권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자, 지금처럼 나스닥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두 가지의 채권 활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자산으로의 채권 활용법입니다. 실제로 지수가 움직일 때 채권이 그 안전자산, 그 위험한 자산을 피하고 어디로 회피할 것인가. 그래서 채권을 많이 투자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실제로 금리가 인하했을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그 가격적인 상승의 측면으로 채권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여러 가지 채권의 형태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실제로 숫자를 보고 어느 것이 가장 유리한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얘기 몇 개 해볼게요. 자, 실제로 PB를 해보면 채권에 대해서는 완전히 양극화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산 규모가 쌓여 있다, 많다, 돈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채권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실제로 자산을 형성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채권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식이나 나스닥이나 어떤 이런 다른 형태가 확실하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채권은 현재로서는 아주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의 초읽기에 돌입했다라고 봤을 때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채권 투자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금값은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으로 금값은 많이 올랐는데 채권 가격은 약간 오른 게 전부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표 같은 경우에도 GDP가 낮아져서 경기가 좀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사실 이 고용 측면에서도 불안하다 보니까 돈을 달라, 실업했으니까 돈을 달라 좀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달에 그냥 소비 물가 지수 PC 지수라고 있잖아요. 4월 달에 2.8, 0.2였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나온 7월 26일자 발표를 보면은 실제 2.6입니다. 많이 내려갔죠. 실제로도 이 연간으로 비교해 보면 물가 지수가 많이 내려갔다. 즉 무슨 말이냐? 실질적으로 이 근원 PC 지수가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 연준 의원들이 파월을 비롯해서 연준 의원들이 실제로 적당한 시기에 반드시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게 바로 현재의 시점의 어떤 그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7월 31일 날 FOMC가 있어요. 양일간에 거쳐서 FOMC를 진행할 텐데 이때는 금리가 동결입니다. 동결 가능성이 95.3%고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4.7%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상은 금리 인하한다라고 어떻게 뭐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숫자인데 자, 보시면은요, 5%에서 5.25로 내려가는 확률이 9월 달에 FOMC에서 88.7%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더 높았거든요. 근데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금리 인하에 베팅한다라는 그런 확률이 88.7% 가까이 된다라는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내리진 않았지만,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결론에 이르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 하나 더.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5.5% 그리고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볼까요? 사실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거의 전 세계의 채권 금리의 스탠다드 역할을 합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를 때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채권 금리가 떨어질 때 는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다 아시겠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지금 5%의 금리다라고 봤을 때 4%, 3% 채권 가격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5%의 현재 채권 가격이 몸값이 높아지겠죠. 앞으로는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렇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를 띈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그 스탠다드가 바로 이 TLT라는 미국 채권입니다. 자,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100% 투자하는 이 TLT이고요. 자, iShares에서 발행하는 20년 이상의 채권 수익률에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가격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자, 보시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99.49고요. 나머지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00% 채권에만 투자하는 게 바로 이 TLT라는 ETF인 거고요. 미국 채권이 100%입니다. 그리고 만기가 짧은 거는 거의 없어요. 현금이 다고요. 그 다음에 10년이 초과되는 것이 99.49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10년 이상 넘는 미국의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게 바로 이 TLT 채권입니다. 왜 투자하느냐?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이 TLT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TLT는 배당이 매월 들어오는 형태예요. 기본적으로 슈드 뭐 이런 것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배당이 들어오는데 자, TLT 투자하게 되면은 배당이 이렇게 매월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자산들이 있는지를 블룸버그에서 보면 다 나오는데요. 자, 블룸버그 이외에는 웬만한 자산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블룸버그가 되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약간 특이한 형태로 써 있는데요. 만기는 51년, 50년, 뭐 44년 이런 식이고요. 여기는 금리입니다. 1하고 8분의 7이니까 1.825 되겠죠. 그다음에 2하고 이건 2%고요. 1하고 8, 5는 8분의 5니까 뭐 대략 한 1.6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1%, 2%이 정도의 금리를 가진 채권들이 현재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은 많으면 4.1, 적으면 1.6. 매번 발행할 때마다 금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은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산하는 분배 배당률은 3.8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연 배당 16%짜리 TLTW를 설명드릴 건데, 이 TLT가 기본으로 이해가 되셔야지 THW를 장기 투자 혹은 연금이나 ISA에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TLT 현재 가격은 92불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금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 2.27%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따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때 실제로 배당률은 1.5%밖에 안 됐습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계속해서 낮은 측면이었고 1.5였고요. 배당률이 올라갈 때는 실제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갈 때 2.67, 23년에는 3.38, 그리고 현재는 3.82 정도까지도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 가격은 약간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두의 채권에 대한 내용을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안전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나스닥이 빠지면 당연히 채권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뒤에 살짝 먼저 보여드리면, 자, 2년물 국채,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가 스탠다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만기가 짧은 게 금리가 좋을까요? 만기가 긴 게 금리가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만기가 긴 게 그만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오랫동안 보유해야 되니까 금리가 높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금리도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4.2, 4.4입니다. 단기가 금리가 더 높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장기 투자가 금리가 낮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기 투자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자, 경기가 불안하다라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10년채와 2년채의 국채 금리 차이를 보통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현재는 지금 마이너스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경기를 아주 예단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장기가 당연히 금리가 높아야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은 더 높은 게 정상인데, 자, 지금은 경기가 어렵고 헷갈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지금도 물론 나스닥이 폭등을 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없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였을 때, 그다음 마이너스였을 때는 그 다음 해 혹은 빠른 시일 내에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를 대응하는 측면에서 채권은 되게 유리하다라는 거 1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경기 침체가 한 번씩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나스닥이 그렇게 급등할 때는 사실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아예 아무도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은 불안한 심리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당연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걸 정상화 시킬 건데, 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한 번씩은 왔다라는 부분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스닥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채권들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정리해보면 또 금방 됩니다. 단기물의 금리가 더 높다, 2년채의 금리가 더 높다라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무가 있고 통화량을 조절하고 채권을 발행하고 하면서 중앙은행의 그 의무가 한 4-5가지 있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돌아와 보면,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단기채보다 장기채가 더 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를 할 때 가격이 오르잖아요. 근데 단기채보다 장기채가 가격이 더 오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TLT는 20년 이상 장기가
만기가 많이 남은 장기채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장기채가 더 많이 오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지긴 하는데 되게 재밌는 개념이에요. 자,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가중평균 만기, 채권에서 발생하는 가격 뭐 이런 평균으로서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채권 가격의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다. 이해되십니까? 채권에서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따라서 채권 가격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변화하는 게 바로 이 듀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금리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 자, 금리를 만약에 지금 5.5에서 1%로 내려볼게요. 4.5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1%가 내린 겁니다. 단기채와 장기채는 듀레이션이 2년이고 20년이에요. 얘는 만기라고 표시할 수 있거든요. 만기. 단기채는 2년 만기, 장기채는 20년 만기라고 봤을 때, 자, 금리가 1% 떨어졌을 때 가격 변화율은 얘를 둘이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0.0이고요. 얘는 0.2입니다. 가격 변화 비율로 봤을 때는 얘는 2%밖에 안 움직여요. 근데 얘는 20%나 움직이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얘는 1% 움직이면 요만큼만 움직이면 돼요. 근데 장기채는 이만큼 움직일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가격 변화율이 크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면은 얘는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단기채보다 장기채가 더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근데 상품 설명을 좀 드리기 하나 더 있네. 전에 자, 결국 금리는 내린다라는 겁니다. 월가는 여기 제가 쓴 게 아니라 9월에 피벗 돌아올 확률이 100%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100%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그 CME라는 그 배드워치에서 보는 거는 88.7 정도였잖아요. 근데 월가에서는 100% 본다라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네요. 자, 왜 그러냐면은요. 요거는 유럽의 금리입니다. 보시면 이거 가져왔나? 안 가져왔네. 유럽은요. 22년 6월부터 22년 7월, 여기 22년 7월이거든요. 이때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어요. 제로금리에서 16년도부터 제로금리가 이어져 왔는데 이때부터 금리를 인상해서 4.25까지 올리고 내려왔습니다. 여기 24년 4월에 금리를 4.5에서 내렸어요. 즉, 이 미국은 금리 인하를 안 하다가 22년 1월에까지도 금리 인상 없다 했다가 22년 3월부터 금리를 5.5%까지 올린 거예요. 얘는 22년 7월부터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금리를 더 늦게 올렸는데 얘는 7월, 미국은 3월. 근데 더 빨리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죠. 유럽이. 자,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도 유럽처럼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또 책무라서 제가 또 그냥 못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TLT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TMF입니다. 야수의 심장용인데요. 자, TLT가 아까 제일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TLT의 3배 레버리지가 바로 이 TMF입니다. 팀프라고 많이 읽으시는데, 자, 20년 이상 국채 변동 폭의 3배를 추정합니다. 3배를.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수익률이 32%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진 않았잖아요.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얘기만 있었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수익률이 32%였어요. 야수의 심장용인 거 맞죠? 2009년에 상장했기 때문에 되게 역사가 깊어요. 선물을 주로 투자하고요. 20년 이상 만기채를 추정하는데 순 자산의 80%를 ETF를 투자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일일 변동폭의 3배를 움직이다 보니까 오를 때는 3배가 오르지만 또 빠질 때는 또 3배가 빠지니까 올라 있을 때 3배가 빠지면 하락폭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바닥 국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이 팀프고, 잘 보시면 32%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자, TLTW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한국판 TLTW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TLT는 마찬가지로 iShares에서 나타나는 20년 이상의 국채를, 이 바이라이트가 사실은 그 커버드 콜입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라이트라고 많이 쓰거든요. 이게 커버드 콜입니다. 자, 커버드 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배당이 엄청납니다. 자,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21%였어요. 여기 아까 TMF가 32%였잖아요. 3배 추정하는 거가 32%에 배당이 3%예요. 3.5%입니다. 퉁치면 한 30% 되겠네요. 마이너스. 1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커버드 콜은요, 마이너스 21%였거든요. 배당이 15.67%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당이 15.67%. 퉁치면은요, 마이너스 6%밖에 안 돼요.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채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가격 변동폭이 별로 없잖아요. 자, 커버드 콜의 가장 큰 특징,
나스닥처럼 급등하면 커버드콜은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스닥 커버드콜은 진짜 한 번도 설명드린 적이 없는데, 몇 번 있긴 하지만 투자를 권유해드린 적은 없는데, 채권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많이 안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버드콜에 대한 이 수익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가격 변동폭도 별로 없는데 수익률이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하락 방어가 제대로 되는 거죠. 커버드 콜에 아주 진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 가격적인 리턴 측면에서 보면은 S&P는 많이 올랐었어요. 많이 올랐었습니다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년밖에 그 히스토리컬 프라이스가 없지만, 자, 프라이스 리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해되시겠죠? TLTW가 되게 매력적입니다. 다음판 TLTW를 말씀을 드릴게요. W를 붙인 게 바로 이 커버드 콜인 거고요. 합성 솔이 되게 제일 좋아요. 지금 보시면 73330에서 가격 보실 수 있는데 현재 가격 10,000원입니다. 거의 스타트 라인에 다시 같이 선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 투자하셨던 분들은 마이너스 20% 맞았고요.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선 거예요. 동시에 20년 이상 만기를 추정하는 채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앞서 TLT, 그다음에 TMF 3배 추정하는 거, 그다음에 TLTW 있었잖아요. 그 TLTW를 추정하는 게 바로 이 솔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 규모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기준가가 10,000원 부근이니까 여러분들 NAV가 10,000원 정도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8,500원까지는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나 스타트 라인에 있고요. 총보수가 조금 높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요 지수는 요런 걸 추종하는데 종목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라고 했지만 종목 정보를 다 찾아왔어요. 제가 다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보세요. 자, 이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좋은 거예요. 요렇게 보시는 게 맞죠. 요게 좋은 거예요. 나스닥처럼 급등하면은요, 떨어지면 답 없어요. 이게 좋은 겁니다. 커버드콘에서는 이 차트가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지만 한 1,500원에서 한 10,000원 사이면 제일 좋겠지만 떨어진 적이 있었긴 하죠. 근데 1,500원에서 10,000원 사이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은 다시 NAV가 처음에 10,000원에 상장했는 것 같은데 이때 다시 지금 10,000원에 왔으니까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1,700억 자산 규모, 그다음에 상장일이 얼마 안 됐고요. 연금 투자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이나 IS에서 하시면 좋은 게 배당이 15%가 나오니까 거의 지금 한 13% 되는데 배당이 너무 높으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시지 마시고 사실은 그냥 ISA나 연금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사실은 과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가 세금 측면에서는 급등할 경우에 말씀드리는 건데, 요렇게 되면은요, 배당과 과표 기준가의 변동폭 중에서 작은 것이 분배금액 그리고 과표 기준가의 변동폭에서 작은 것이 배당 그 과표가 되다 보니까 100원을 실제로 그 받았어도 여기서 여기 많이 떨어졌네. 떨어진 거는 세금이 없을 거고요. 여기는 한 200원 올랐네요. 그럼 이건 세금이 200원에서 붙는 건데. 근데 요 중에 작은 것이 세금입니다. 오르면은 세금이 많이 나가요. 근데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100원 가까이 배당이 나오다 보니까 합치면은 한 연으로 한 12%에서 한 15% 정도 배당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채권 가격은 별로 안 오르니까 메리트가 있는 거죠. 되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네. 자, 기본 종목을 구성하는 걸 보면요, 거의 대부분 ETF입니다. 미국에서 상장된 20년 이상의 그 채권들을 담는 ETF들을 다 골고루 담고 있어요. 뱅가드에서 담는 거, 아이쉐어즈, 그다음 슈압, SPDR, 여기 미국에서 유명한 ETF들의 채권을 담은 거거든요. 보시면 롱텀 채권들을 담은 거 20년 이렇게 담고 있는 채권을 기본으로 60% 이상을 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파생은 사실 1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60% 이상을 담을 수 있다라고 써놓긴 했는데 담을 수가 없죠, 동시에. 근데 여기 추천 설명서에 보면은 10% 이내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약간 비슷하게 써놨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나리오예요. 우리 커버드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커버드콜의 옵션을 요렇게 해서 프리미엄을 받잖아요.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 대신에 급등하게 되면 요렇게, 여기가 기본이고, 요렇게 기본이고, 급등하게 되면 여기 하락폭부터가 이제 커버드콜의 주식에서 까먹는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급등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이 급등을 하면은 이렇게 손실을 보는 구조인데, 자, 채권을 들고 있어요. 커버드콜에서 수익을 얻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다 수익입니다. 여기서부터 손실이거든요. 채권이 급등할 때는 손실 구간인데, 자, 보시면은 요렇게 채권이 많이 움직여야지
손실을 보는 구조잖아요. 근데 채권은 여러분들 많이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그래서 채권 커버드 콜의 수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정되는데 채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이때부터는 수익이 고정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건데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채권의 이자가 한 3%, 3.4% 가까이 되죠. 그럼 먹습니다. 가져가요. 자, 근데 채권의 그 금리 인하, 채권의 금리 인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준금리 인하를 꿈꾸고 채권 가격이 급등할 것을 바탕으로 이 콜옵션의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콜옵션의 매도와의 반대가 이렇게 급등하는 건데 채권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속해서 채권 콜옵션을 매수를 하는 거고 이 프리미엄을 우리는 얻는 건데 실제로 금리를 인하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이 프리미엄은 다 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야 되는 건데 안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채권의 프리미엄들이 다 꽝이 되다 보니까 이 콜옵션의 매도 프리미엄의 이 채권 THW는 계속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은요, 한 두세 번 들으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채권은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금리를 인하 안 했기 때문에 기초자산도 조금 밀려 있었어요. 채권이 실제로 금리나 얘도 기초자산은 채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손실이었을 수 있습니다. 힘들었을 수도 있었고 근데 8월, 9월, 10월 가면 갈수록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일부 손해는 볼 수 있겠지만 무조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고 많이 올라도 커버드 콜로 수익이 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금리 인하는 아직 9월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어요. 금리 인하를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만큼이나 있고요. 금리 뭐 중립도 이만큼이나 있고요. 금리 인하 해야 된다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매크로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의 그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해리스 그 부통령이 지금 치고 올라오면서 아직도 몰입무 중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거는 몰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은 조금 이제 중급 영역이에요. 그래서 PB들도 채권 투자 설명 못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자, 금리 인하 없이 기대감으로 커버드 콜이 극대화된다는 말은 약간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실제로 금리 인하는 없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콜옵션이 자꾸 많이 팔리고 프리미엄이 높아져요. 근데 실제로 꽝이 되는 겁니다. 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커버드 콜옵션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받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기초자산은 하락하지만 이 프리미엄으로 메꿔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가격도 좋고 프리미엄도 좋고 그런 때가 얼마 머지 않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결론 ISA와 연금의 상황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별 4개짜리 상품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 뺀 이유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하고 나면은 질문을 엄청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본인들만의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비중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적당히 섞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포트폴리오 비중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요 정도만 하셔도 제가 본인의 포트폴리오와 섞어가지고 잘 해드릴 테니까 마지막에 갑자기 광고, 뜬금 광고 이렇게 해서 뭐 주식하시는 분들 같이 저도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